시간이 모자랐던 반대로 급하게 준비한 바람에 목차가 짧아요. 물론 내용은 해봤는데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지도책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나는 부모님 차에서 이런 지도책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슬슬 보급되기 시작한 이유였어서 저는 이제 지도책을 보면서 길을 찾아봤던 기억은 딱히 없지만, 지도책이 막 신기해서 막 보면서 제 집을 찾아보고 했던 그런 기억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전후가 돼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 지도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 또 별도의 내비게이션을 사지 않아도 이렇게 앱에서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앱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성능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이렇듯 사실 지리 정보 자체는 이미 매우 정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비게이션 회사들은 얼마나 더 정확하고 얼마나 더 짧고 빠른 길을 찾아내는지가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리 정보를 응용하는 지리 정보 체계 자체가 중요해진 거죠.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본 개념일 거예요. 통합 사회에 나오던 거 같아요. 그렇다면 컴퓨터는 이런 지리 정보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컴퓨터는 사람의 언어나 기호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은 오로지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가공하고 계산하는 것 또한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네덜란드의 컴퓨터 과학자였던 에스어르 데익스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론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갑자기 전선학에 관심이 생겼다고 전선을 연구하더니 전선학을 정립하는 데 공헌해서 1972년에 튜링상을 받았어요.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인데, 이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1956년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발음에 따라서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고안을 했습니다. 아까 앞서 1930년생이었으니까 27살에 이 알고리즘을 고안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수치를 이용해서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명령들의 집합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를 정의를 내리자면 음의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의 한 정점에서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각각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죠. 저도 이렇게 보면 못 알아먹겠는데 자세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9개의 정점을 찍어볼게요. 이 점들은 각각 장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에요.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학교까지. 자, 이 현실에서는 이 길들 사이에, 점들 사이에 구불구불한 길이 나 있겠지만 그런 길들을 직선화했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직선화했기 때문에 원래는 길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였고, 그래서 이 거리가 절대적인 거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의 가중치가 없겠죠. 그래서 양수로 거리를 수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해줄 표를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어줄게요. 이제부터 각 점에서 거리가 최소가 되는 다음 점을 기준으로 하나씩 탐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집에서 바로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 장소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리가 집이 0이라고 했을 때 편의점은 3, 국밥집은 11, 은행은 13 이렇게 나눠지겠죠. 나머지는 빈칸으로 놔둬요. 그리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가 3인 편의점이니까 편의점에서 갈 수 있는 장소인 카페를 확인을 하고, 카페까지의 거리는, 집에서 카페까지의 거리는 3 더하기 4 해서 7이 되겠죠. 그럼 이제 카페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서점하고 문구점이 있겠죠. 그럼 서점과 문구점의 거리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카페까지 7이었으니까 서점까지는 몇일까요? 10이죠. 문구점까지는 14. 그래서 서점하고 문구점을 이렇게 10과 14로 기록을 합니다. 서점이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갈 수 있는 곳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은행하고 영화관을 갈 수 있는데 은행까지는 12예요. 더하면. 근데 집에서 은행을 바로 가면 13이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을 갈 때 편의점, 카페, 서점을 지나서 은행을 가는 게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의 거리를 12로 수정을 해주고 영화관의 거리를 15로 넣어줍니다. 은행이 더 짧았으니까 은행에서 이제 국밥집 가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은행이 12인데 은행에서 국밥집까지 7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집에서 편의점, 카페, 서점, 은행을 지나서 국밥집까지 가면은 거리가 총 얼마가 되죠? 수학 시간이네요. 19가 됩니다. 근데 집에서 국밥집을 바로 가면 11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제하는 걸로 두고 은행을 지나서 바로 학교로 가면은 9를 더하면 되니까 21이 되겠네요. 근데 아까 전에 서점에서 은행과 영화관 둘 중에 한 곳을 갈 수 있었잖아요. 영화관에서 가는 거리를 보면 5만큼의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영화관이 지금 15예요. 영화관까지가. 그러면은 영화관에 거쳐서 학교를 가면 2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학교를 가는 가장 짧은 길은 집, 편의점, 카페, 서점, 영화관을 지나서 학교를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다른 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렇게 저 경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데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한계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빨간 노드에서 시작해서 여기 안 보이네. 여기에 지금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 벽을 지나서 벽 뒤에 있는 초록색 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를 데익스트라로 풀면 이렇게 풀려요. 앞서 우리가 해본 것처럼 데익스트라는 무조건 최소가 되는 지점부터 탐색해서 모든 점을 하나씩 다 확인해봤어야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 각각의 모든 장소마다 장소 사이에 모든 그 점들의 수치를 전부 다 기록을 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면 너무 양이 많고 또 검증해야 되는 단계도 너무 많아지고 또 다엑스트라에서 염두하지 않는 뭐 출퇴근 시간의 정보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났다거나 정체 구간이라든가 그런 변수가 포함되면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알고리즘이 됐어요. 이제서야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확장해서 만들어진 게 A-스타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를 기반으로 하지만 무조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 함수에다가 휴리스틱 함수, 그러니까 다음 상태로 변화했을 때에 대한 인공지능의 검사 값을 더한 결과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A-스타 알고리즘도 환경이 변화했을 경우에 경로를 다시 처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더 빠른 계산을 위해서 A-스타를 보완해서 기존에 계산해 두었던 정보들을 다시 이용해서 계산량을 줄일 수 있게 한 다이나믹 A-스타에서 D-스타 알고리즘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카카오넷이라든지 티맵이라든지 아이납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들에서는 이 D-스타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현실에서의 거리 탐색에서는 보완할 점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그 알고리즘 자체는 전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지금도 이 알고리즘은 뭐 루미스 큐브 해법이라든지 미로 찾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해답을 찾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현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되었고 또 최단 거리를 찾는 거의 모든 알고리즘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마지막 나이꿈을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항상 이렇게 제가 TMI 시간으로 갖고 왔지만은 마지막인 만큼 제 분야에 대한 TMI를 들려드리고자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고 나서 느낀 게 이거 듣다가 잘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요. 많이 어렵고 좀 복잡한 내용이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